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듀크 양자센터가 내놓은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두 개의 바륨이온을 얽힘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뭐고 왜 중요한지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온큐 핵심 기술이 진전하고 있다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9월 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연구자들이 양자기술 발전을 위해 빠른 광자를 매개로 하는 얽힘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간의 빠른 광자를 매개로 하는 얽힘을 시연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자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른 양자 기술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냐? 듀크 양자 센터가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듀크 대학교와 아이온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듀크 대학에서 스피노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이온큐를 여기 이제 연례 보고서에 보시면은 2016년 7월 아이온큐는 듀크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에 따라 아이온큐는 보통주를 듀크 대학에 어느 정도 지불을 했고 이제 그에 따라 듀크 대학교에서 나오는 특히 정상김, 크리스토퍼 먼로, 케네스 브라운 이 세 분이 하거나 또는 이들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한 특허나 지적 재산은 아이온큐가 독점적으로 가져가서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6년 7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미 한 번 갱신이 된 상태고 이때 가서도 필요하다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아이온큐 임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다는 거는 아이온큐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바륨 이온 간의 얽힘 속도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바륨 또 중요하죠. 아이온큐가 원래는 이테리듐이라는 원자를 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64EQ 템포부터는 바륨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확장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양자 네트워크로도 확장할 수 있는 유망한 진전을 시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 트랩은 굉장히 유망한 후보 중 하나이고 이 자연적인 원자를 쓰고 있고 환경적인 잡음으로부터 격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이 양자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결맞음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는 뭐 몇 마이크로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온 트랩은 뭐 1시간 거의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분산된 양자 네트워크를 위해 즉 이 양자 칩들 여러 개를 연결해야 큰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험에서 듀크 양자센터 연구팀은 하나의 QPU 안에서 이 공동으로 갖췄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QPU는 아니고요. 하나의 QPU 내부에서 두 개의 바륨을 이 바륨 이온들에서 나온 광자를 통해 얽힘을 구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온이 얽힘 상태가 되었고 한쪽의 상태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두 개가 떨어져 있어도 이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 안에서 구현을 했는데 이걸 앞으로는 개별적인 QPU에서도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얽힘의 충실도는 94%를 초과해서 광자를 매개로 한 이온 얽힘의 높은 기준을 세웠다. 그리고 광자 기반 이 인터커넥트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고 이 외의 방법들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자 처리 노드 즉 QPU 간의 광자로 연결하는 작업은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 연구자들은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게 추가적으로 이테르듐 이온을 사용을 해서 동적으로 냉각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륨 이온이 계속 차갑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이테르듐이 추가적으로 사용된 게 새로운 방법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냉각을 하거나 중단을 할 필요가 없어서 얽힘 속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실험에는 이 원자나 이온이 광자를 방출하면은 또는 흡수할 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온을 다시 포획하고 재냉각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테르듐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냉각을 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1MHz의 지속적인 얽힘 시도 속도, 초당 250개의 얽힘 상태를 달성할 수 있어서 이전 연구 결과에 비해 약 40% 가까운 상당한 개선을 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참고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작을 광학적인 펌핑과 레이저의 여기 조합을 통해 두 개의 바륨 이온을 특정한 양자 상태로 준비를 시켜 놓고 이 이온들이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올 때 광자를 방출하면은 이 광자들을 고정밀 광학기기를 통해 수집해서 분석기로 옮긴다.
그리고 이 광자들끼리 간섭을 하면 얽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4,000번 시도 중에 한 번꼴로 얽힘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업그레이드해서 더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이 확장 가능한 양자 네트워크의 유망한 미래를 시사한다. 대규모 양자 시스템, 이 진짜 어마어마한 큐비트 숫자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큐비트들을 높은 정확도, 충실도로 연결하고 높은 속도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광자를 매개로 하는 얽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듀크 팀은 그 방향을 믿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얽힘 속도를 크게 증가시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이 QPU들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양자 컴퓨터와 양자 네트워크까지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잘 발전시키고 실용적으로 만들면 더 큰 양자 시스템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계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 기반의 상호 연결,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나 마찬가지죠. 아이온큐의 기술, 이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자 센싱이나 양자 통신, 시뮬레이션과 같은 유관 분야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 양자 보안 통신에서도 뭐 양자 키를 분배해야 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게 해주고, 양자 센싱 분야에서도 이제 양자를 활용해서 이 센서들의 정밀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건데, 중력파 감지부터 재료 과학에 이르기까지 측정의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원격 큐비트들을 얽히게 해주면은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요거를 정말 실용화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엄청난 연구 결과다, 이거랑 이제 여기서 다루는 뉴스랑 좀 차별점을 두는 이유는, 국내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로 남지만 그걸 실제로 상용화하는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년 그리고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려면 정말 소수만 상용화가 되겠죠. 근데 이 듀크 양자 센터가 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온큐가 또 다른 유관 조직들이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광자 매개 얽힘이 실용적인 양자 네트워크에 배치되려면 추가적인 개선들이 필요하다, 당장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광자 수집 효율도 높여야 되고 대체 이온종을 사용해서 광자 방출률이 더 높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더 빠른 제어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통합해야만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잠재력, 그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통신이나 양자 센싱에도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면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양자 인터넷의 실현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여러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크 양자 센터 전기 및 컴퓨터 공학 및 물리학과에서 주도를 했는데, 뭐 다양한 사람들,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NIST,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교 칼리지 파크의 공동 양자 연구소도 포함을 하고 있다. 듀크와 메릴랜드, 굉장히 아이온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결국엔 이 기술을 가져가서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광학적 상호 연결,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이름 붙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여러 QPU들을 이 광섬유를 통해 광학 스위치로 연결하겠다. 듀크 양자 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광자를 매개로 한 상호 연결과 궁극적으로 똑같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QPU들을 연결해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선 4가지 스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의 QPU 내부에 있는 하나의 큐빗을 광자를 송출해서 이거를 감지하는 거. 이게 1단계인데 이거는 이미 올해 2월에 아이온큐가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2단계는 2개의 칩에 있는 2개의 큐비트 간의 광자를 쏴서 감지하는 거. 3단계는 이 2개의 큐비트에서 쏜 광자를 받아서 서로 수합해서 연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마지막 4단계는 여러 개의 QPU에서 이 작업을 해서 여러 개의 QPU를 통합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이번에 듀크 양자 센터가 한 거는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이온큐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를 올릴 건데 무슨 속도를 올릴 거냐?
QPU 내부에서의 게이트 스피드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미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QPU 간의 속도를 올린다는 거는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의 속도를 올린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올려서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오면은 이제 진짜 쓸만한 기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나왔던 2020년일 거예요, 아마. 이때는 QPU 간의 연결 속도가 QPU 하나 안에 속도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아이온큐의 최근 8월달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한 칩 내부에서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의 속도를 볼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600 마이크로세컨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배 빨라진 300 마이크로세컨이 됩니다. 근데 600 마이크로세컨이 이 헤르츠로 치면은 얼마 정도인가? 지금은 1666이고요. 내년에는 3333에 간다. 얼추 이거랑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수준이니까 한 1000과 10,000 사이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 QPU 간의 연결 속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느리기 때문에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쓸 수 없을 거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번 연구는 하나의 칩 내부에서 두 개의 바륨 간의 얽힘을 구현한 거지만, 이게 개선이 되면은 여러 개의 칩에 있는 바륨 이온들 간의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다. 즉,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고 아이온큐 고문인 켄 브라운 교수, 지금 과학적 고문으로 있는 김정상 교수가 있는 듀크 양자 센터가 광자를 매개로 얽힘을 빠른 속도로 시연을 했다. 근데 제 추측으로는 이거는 아이온큐가 제시했던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 큐비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 여러 양자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의 속도적인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을 올해 안에 시연하겠다라고 작년 4분기에 필요제품의 CEO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 중이긴 한데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정확한 타임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회사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토닉 인터커넥이 완성이 된다면 이온 트랩의 가장 큰 제한점인 비교적 느린 연산 속도와 어려운 확장성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충실도와 높은 연결성을 가진 큐비트도 크게 확장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초전도체 방식을 앞서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통신, 센싱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술이다. 그래서 물론 아직은 시연 단계이고 추가적인 개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건 물론 저희 같은 주주들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성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뉴스 나왔으니까 지금 주식 산다,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나 동향 체크 정도로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듀크 양자 센터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이온큐 핵심 기술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시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분석 자료들은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